대표적으로 요 근래에 있었던 상담이 본인은 총을 너무 좋아하는 나이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밀리터리 덕질이라고 총도 사서 모으고 군복도 사서 모으고 이런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총을 수집하는 친구였는데 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난 군인이 되어야 되겠어 라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진로를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쭉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아버님이 옆에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기술이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친구를 전기 쪽 전공을 하도록 이제 공고를 진학시키셨죠. 그게 아마 아이가 생각하는 거와 부모가 생각하는 거의 어떤 차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요즘 또 재미있는 건 이곳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어머님 손을 잡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님들 손을 잡고 아이들이 오는데 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죠. 군인이 되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신체적인 조건이었고 성품도 참 좋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랑 이제 소질 검사도 좀 해보고 소질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나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지문 검사도 좀 해보고 굉장히 갖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소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전 아무래도 기술 쪽인 것 같아요. 자기는 군대 쪽은 아닌 것 같다고. 자기 규칙 잘 지키고 시간 지키고 절도 있게 살고 이게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군인이 된다는 거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아이. 또 전기 쪽 기술을 배워서 전기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꿈도 포기하지 않은 아이. 이 아이가 불과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러 바로 군대를 갈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을 진학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결정하라고 설문조사? 이 조사에 써서 내야지 이게 진로가 결정되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떻게 하길 원하니 공부는 싫은데 군대를 바로 간다는 것도 조금 마음이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대학을 가자니 공부가 너무 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죠. 군대를 가는 걸로 결정을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될 거야. 하사관으로 의무복무 5년을 해야 될 거야. 근데 의무복무 5년 하고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참 길고 오랫동안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전문대를 가거나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네가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결정하고 대학 진학하고 나서 군대 가서 군인으로 영원히 사는 길도 있을 거야. 선택지가 어떤 게 많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고민하고 결정을 해라.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문자를 줄래?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밤 9시쯤 선생님 당장은 군대는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라고 문자가 왔죠. 진로를 결정하거나 대학 진학을 결정하거나 그게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른인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려면 그것이 온전히 아이들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저는 어떤 결정도 아이들에게 제 입으로 내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실패를 하더라도 뒷골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 그런 나다움을 근원적으로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났다.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네요. 수시가 합격한 아이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되겠지만 이제 정시 지원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3개의 대학 카드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어제 월요일이 제가 휴무인데 어젯밤에도 좀 뵙고 싶다 그래서 제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이만 닦고 세수만 하고 나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이들은 논술고사가 끝나는 12월 초가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겠지만 이제 어머님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바빠지시죠.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 각종 입시 설명회를 쫓아다니셔야 되고 각종 사이트에서 성적을 입력해서 어느 대학까지가 합격 가능한지를 찾으셔야 되고 어머님들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12월 초부터 2월 달까지 아마 참 힘든 시간을 견디셔야 될 텐데 저는 오늘 강의 주제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다움에 집중한다고 그러면 합격 가능 대학을 찾고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을 보내겠다고 과를 낮추거나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결정은 좀 안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좀 간절한 바람이기도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 아이인지, 우리 아이는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가슴 뛰어 하면서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이 진정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렇죠.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을까? 그리고 아이가 단순히 취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이니까 취업만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아이 성향이나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다 무시하고 대학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답의 끝에 결국은 아이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조차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과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의 비극을 넘어서서 사회의 어떤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비단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요즘 40대 파이어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고연봉을 포기하고 귀촌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고연봉을 향해서 도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전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의 삶도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누구의 삶도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모범 답안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아간다고 하면 전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깊은 성찰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에 집중하기보단 나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그게 건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